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7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여의도 정가에서 특히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좀 이상하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부쩍 SNS 글을 하루에 한 10개씩 올리기 시작을 했고 또 그 민주당의 공천 파동 국민 누구나 봐도 제대로 된 공천이 아니고 친명 행제, 비명 행사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또 탈락한 의원들이 10명이나 무더기로 탈당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공천이 제대로 되고 있다. 공천 혁명이다. 혁신 공천이다. 이렇게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빵점짜리도 있다.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상당히 좀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언행이 좀 평소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고 좀 이상해졌다. 언행이 이상해졌다고 하는 것은 소개를 드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이재명에게는 너무 여러 가지 일이 닥쳐 있습니다. 주 3회 재판 이것은 계속 이어져 왔던 리스크고 또 최근의 수사 대북 송금 수사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북 송금 가지고 체포 동의안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것을 다 보고를 했다는 그 변호인 입회 하의 진술서가 공개가 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재판, 주 3회 재판, 거기다가 또 수사 압박, 또 법인카드도 있죠. 배우자 김혜경 씨까지 기소가 되고 또 수사가 되고 이 상황에서 개항을에 출마를 했는데 거기 또 원희룡 후보가 맹추격을 하고 있고 유동규도 거기 출마한다고 하고 본인이 막장 공천을 해서 10명이나 지금 탈당을 했고 거기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인이 고수를 했는데 막판에 유지하기로 본인이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대한 문제로 혼자 결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돼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위협하고 있죠. 조국 신당이 이 비례대표만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구호를 지역구는 민주당에게 투표를 하되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의 표를 달라 이렇게 막 호소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민주당 지지층을 잠식을 해서 그중에 열성 지지층들, 극성 지지층들을 데려가는 바람에 지금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과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거의 같아지고 있는 이재명으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좀 여러 가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가령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재명이 거의 엎드려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이 어제 오늘 사이에 있었죠. 뭐냐면은 이재명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단수 추천을 받았었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이제 국민의힘 본인들은 민주당은 공천 혁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공천이 엉망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우택 경우를 들었습니다. CCTV 영상에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는데 단수 후보로 추천을 받았다. 단수 추천을 받았다.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 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 공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수 추천이라는 것은 하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단수 추천을 받은 게 아니죠. 정우택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우택은 국민의힘에서 윤갑건 전 고검장하고 경선을 해서 이 충북 청주 상당 공천을 확정받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돈봉투 의혹도 그것도 바로 이제 돌려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단수 추천 이걸 확인도 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이 없이 무조건 지금 그냥 질러 놓고 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의 사과문을 올립니다.
전혀 이재명답지 않죠. 평소와 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빛의 속도로 사과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우택이 이것을 문제를 잡으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고소장을 접수를 했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은 정우택에게 저는 정우택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 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 정 후보께서 단수로 추천되었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어제 밤늦게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똑같은 일 가지고 국민의힘에도 사과드린다. 이렇게 합니다. 경선에 의한 공천을 단수 추천으로 착각하여 발언한 것은 저의 과실이 분명하므로 국민의힘에 정중히 사과드리며, 이게 지금 이재명이 하는 말입니다. 향후 발언에 있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짐을 합니다. 일종의 다짐을 하죠. 왜 이러냐 하면은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건 이유가 있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죠. 친형 강제 입원 부인, 그리고 또 검사사측 부인. 그래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김만배를 통해서 건순일 대법관을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일종의 재판 거래로 의심되는 이 사안도 수사 중입니다. 그 결과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아서 극적으로 살아났죠. 기사회생했죠. 그런데 그 거짓말 버릇이 또 도져서 지난번 대선 때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황 변경, 그것은 국토부 압력이었다. 이 거짓말. 그리고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거짓말. 이 두 가지로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정치 생명이 끝나죠. 이 상황에서 이번에 총선에서 또 세 번째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정우택 의원이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총선 끝나면은 이 수사 또 받고 또 기소되고 또 세 번째 허위사실 공표만 세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빛의 속도로 사과를 했는데, 그런데 이미 고소장은 접수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다시 SNS 글을 올려서 국민의힘에 사죄한다. 자, 이것은 나중에 이 국민의힘이 보통 이 고소고발 건은 선거가 끝나면은 당 차원에서 전부 다 철회하고는 하죠. 아마 그것을 노렸는지도 몰라도 어쨌든 국민의힘까지에게도 사과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을 할 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짐까지 했습니다.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이 이것은 모면을 하려고, 위기를 모면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또 원희룡 장관에게도 지금 고소를 당할 지경에 있죠. 고소를 한다고 하죠.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정을 원희룡이 했다. 그런데 원희룡은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이 되니 본인이 이 빛의 속도로 사과를 하고 허위사실 공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정우택이 고소를 했는데도 실제 고소를 했는데도 밤늦게 SNS에 글을 올리고 하는 것을 보면은 평소에 이재명 같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갑자기 민주당이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간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갑자기 권성동을 끌어들였습니다. 권성동은 국민의힘이지만 이재명과 중앙대 법대에서 같이 고시 공부를 했던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권성동 의원의 부인이 이재명에게 학창시절에 일종의 소개팅을 시켜줄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갑자기 권성동을 끌어들여서 권성동과 김영조의 공통점은, 이런 퀴즈 같은 거를 냅니다.
이 공통점이란 게 결국 뭐 탈당해서 다른 당에 갔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권성동이 이 강원랜드 특혜 채용 의혹이 있었으니까 그것과 김영주 부의장의 과거의 신한은행 특혜 채용 연루설 그것이 이제 경찰 수사도 받지 않은 건데 그걸 갑자기 끄집어냈고 권성동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특혜 취업시켰다. 그래서 취업하려면 이쪽으로 가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난 사건, 난 사안. 그리고 김영주는 아예 수사도 안 한 사안.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을 확산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평소와 다른 이야기죠. 배우자실, 부실장, 건향엽 논란에 대해서도 이 본질을 벗어나서 이게 건향엽 후보가 김혜경의 비서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재명이 논란을 촉발을 시켰습니다. 전혀 본질에서 벗어난 이상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영등포 유세를 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 집권당, 일부 언론까지 협잡해서 가짜뉴스를 유포를 한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을 한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바가 뭐 있나. 자, 협잡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언론을 향해서 3.15 부정선거 이야기까지 하는 이런 평상시 이재명을 취재를 해온 기자들도 뭔가 좀 이상하다. 은행에서 최근 들어서 이런 정상적이 아닌 정상적으로 이재명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그 말과 행동이 아닌 것들이 자주 보인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이죠. 다급하기 때문에 공천파동, 연쇄 탈당, 정치적으로는 그 다음에 조국 신당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원희룡이 개항에서 쫓아오고 그런 데다가 본인은 주 3회 재판을 받아야 되고 지원 요체도 나가야 되고 대북 송금 사건은 또 지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고 그런 총체적 난국에서 지금 이재명은 점차 막다른 골목길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